제 자식은 당신 핏줄이 아닙니다. 20년 만에 며느리가 밝힌 충격 고백, 상속 재산 몰수 위기. 20년간 완벽했던 며느리가 어머니께 고백했습니다. 제가 낳은 당신의 손자, 그 아이는 사실 당신 핏줄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이 충격적인 배신 앞에서 가문의 모든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머니, 2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의 대가를 치르세요. 이 집, 이 재산, 모두 제 아들, 아니 제 아이의 몫입니다. 평생 아들을 잃은 슬픔을 손주에게 쏟아부었던 한 시어머니. 그녀의 삶과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가짜 핏줄의 고백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어머니라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며느리의 잔혹한 복수에 어떻게 맞서시겠습니까? 나는 평생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지켜왔습니다. 20년 전 홀로 남겨진 며느리가 낳은 손자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가문의 대를 이을 상속자로 키웠고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가 나의 눈을 똑바로 보며 털어놓은 고백은 나를 배신감과 억울함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충격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0년을 속여! 내가 감히! 며느리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시댁으로부터 받은 모든 모욕과 멸시를 되갚겠다며 가짜 손자를 내세워 가문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헌신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냉혹한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뿌린 씨앗입니다. 당신이 제게 주었던 고통, 이제 돌려받으세요. 이 재산은 가짜 핏줄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잊은 채 가짜 핏줄에게 재산을 뺏길 수 없다는 일념으로 그녀에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거짓과 배신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잔혹한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과연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20년 복수극으로부터 가문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20년 동안 사랑했던 손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확인하십시오. 강 여사는 서재의 육중한 오크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현우의 20번째 성인식과 동시에 가문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유언 집행서와 수백억 대의 부동산, 주식 지분을 상세히 명시한 재산관리 신탁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종이의 차가운 질감이 그녀의 30년 세월처럼 단단하고 외로웠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곧 현우에게 넘어간다. 나의 20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며느리 하나만을 믿고 의지하며 지켜온 피와 땀의 대가다. 누구도 감히 이 가문의 재산에 욕심을 낼 수 없다. 오직 이 아이, 나의 유일한 손자만이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김비서, 현우의 성인식 준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야 하네. 특히 주방 쪽은 며느리 서연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내가 직접 모든 재료를 검수할 걸세. 단 하나의 재료라도 변질되면 안 돼. 예, 사모님. 서연 씨가 새벽 4시부터 주방에서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사모님의 입맛과 현우 도련님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입맛이 문제가 아니야. 강 여사는 비서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핏줄의 문제고 가문의 명예의 문제다. 이 가문의 상속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양육되어야 해. 흠 하나 없이. 2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 나는 이 아이를 통해 내 아들의 영혼을 보존했다. 이 집착을 놓을 수 없다. 그녀의 시선이 문득 2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흑백 영정 사진에 머문다. 그 표정은 슬픔이 아닌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적인 집착이었다. 같은 시각, 저택의 주방. 주방은 넓고 최고급 식기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연은 묵묵히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흰 조리복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 하나 없는 정돈된 미소가 걸려 있었다. 20년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어머니라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불만도 드러내지 않았다. 가짜 핏줄을 지키기 위한 나의 헌신이었지. 하지만 이제 곧 이 모든 덧없는 연극이 끝난다. 서연은 도마 위에서 최고급 한우갈비를 능숙하게 손질했다. 칼이 도마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주방의 고요함을 규칙적으로 깨뜨렸다. 칼소리만큼이나 서연의 눈빛은 무심하고 차가웠다. 문득 강 여사가 주방 문을 열고 등장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 들린 칼을 보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서연아. 서연은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현우가 좋아하는 해물 냉채와 갈비찜을 손수 준비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며칠 동안 밤을 새워 레시피를 점검했습니다. 강 여사는 서연이 준비한 갈비찜의 한 조각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다. 고기는 신선하군. 하지만 현우가 어릴 적부터 먹던 비밀 소스는 빠지지 않았겠지. 내 시아버지께서 현우가 태어났을 때 이 소스 맛을 아는 자만이 이 가문의 주인이다라고 하셨다.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어머니. 그 소스야말로 현우가 이 가문의 핏줄임을 증명하는 맛이니까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서연의 눈빛이 순간 섬뜩하게 빛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집착뿐이다. 강 여사는 그 미소 속의 미묘한 기시감을 알아채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의 헌신은 높이 산다. 하지만 명심해. 이 집안에서 너의 존재 의미는 현우 하나뿐이라는 것을. 현우가 상속을 완벽하게 받으면 너의 역할도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강 여사의 말은 며느리에게 보내는 칭찬이라기보다는 20년 계약에 대한 최종 확인이었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녀의 입가에는 마지막 연극을 앞둔 배우의 냉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녁 시간, 현우가 대학에서 돌아왔다. 그는 20세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어깨에는 가문의 무게가 짓눌려 있었다. 강 여사는 현우를 보자마자 달려가 와락 안았다. 우리 현우. 이제 이틀만 지나면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구나.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할아버지께서 평생 쌓아 올리신 이 가문의 재산이야.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할머니,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무거워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당연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속마음을 내비쳤다. 서연이 현우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은 강했다. 무슨 소리니, 현우야. 너는 이 가문의 유일한 핏줄이고 내 아버지의 영혼이야. 너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약한 소리 하지 마. 강 여사는 현우를 다그쳤다. 현우야. 너는 나약한 소리를 하면 안 돼. 너는 강해야 해. 이 재산이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 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 너는 상속자로서의 의무가 있어. 죄송합니다. 할머니.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눈빛은 할머니의 집착과 어머니의 강요 사이에서 혼란과 불안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늦은 밤, 강 여사는 서재에서 상속 서류를 최종 검토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현우님의 상속권에 관련하여 익명의 소장 하나가 등기로 왔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발송되었습니다. 강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소장? 현우의 성인식 이틀 전이야. 누가 감히 우리 가문을 건드려? 며느리 서연이 모르는 사람이 감히 이 재산을 탐해. 김 비서가 건넨 낡은 서류 봉투에는 단 한 줄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봉투를 개봉하자 안에는 변호사가 아닌 필체로 작성된 짧은 문서가 들어있었다. 가짜 상속자는 가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현우는 이 가문의 핏줄이 아니며 친부 확인 소송을 통해 진실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강 여사는 분노로 봉투와 문서를 구겨 던졌다. 헛소리. 가짜. 2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야. 현우가 내 아들의 유일한 핏줄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감히 이런 장난을 쳐. 당장 이 소장 보낸 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게. 강 여사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핏줄의 신념에 대한 도전 앞에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미친 개가 짖는 소리쯤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등 뒤에서 올라오는 섬뜩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나의 20년 헌신과 이 완벽한 가문의 평화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어. 강 여사가 소장을 밟아 뭉갠 그 순간 그녀의 등 뒤 창문에는 완벽한 순종의 가면을 벗은 며느리 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서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현우의 어릴 적 사진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다. 어머니, 그 평온은 이제 끝입니다. 20년간의 거짓이 이제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이 만든 가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강 여사는 익명의 소장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소장의 내용이 아무리 헛소리일지라도 현우의 성인식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불길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소장의 발신지를 추적하라 지시한 후 며느리 서연을 서재로 불렀다. 강 여사는 서연에게서 어떤 흔들림이나 비밀의 징후라도 읽어내려 했다. 서연은 잠시 후 여전히 완벽하게 다려진 옷차림과 평온하고 완벽한 미소로 서재에 들어섰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헌신적인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다. 어머니, 무슨 일로 이 늦은 밤에 부르셨습니까? 현우 도련님 성인식 준비 때문에 밤샘 작업이 많아 혹시 불편하신 점이라도. 서연은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20년의 세월을 함께했지만 이 순간 그녀의 얼굴이 가장 낯설게 느껴졌다. 서연아,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현우의 어머니로서 혹시 나에게 숨기는 것이 없느냐? 내가 이 가문의 재산에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현우의 상속이 코앞이니. 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숨기는 것이라니요, 어머니. 저는 20년간 어머니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제 삶은 현우와 이 가문을 위한 헌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대답 앞에서 나는 잠시 주춤했다. 20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만든 완벽한 며느리였다. 그래. 알겠다. 너의 헌신을 믿는다. 다만 근래에 내가 익명의 소장 이야기를 꺼내려 했을 때 서연은 나의 말을 끊고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제가 숨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께서 평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종을 넘어선 차가운 단호함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여인이 지금부터 하려는 말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이라는 것을. 어머니, 제가 20년 전에 낳아 바쳤던 아들, 현우. 그 아이는 사실 당신 핏줄이 아닙니다. 서재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나는 충격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절규에 가까웠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현우는 내 아들의 아이야. 내가 낳은 내 손자란 말이다. 너는 지금 감히 누구를 속이려 들어.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듯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 아들의 아내였을지언정 그의 아이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불임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가문을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죠. 당신의 집착이 워낙 강했으니 우리는 당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당신 몰래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기적적인 임신이라고 속이고 현우를 낳아 바쳤습니다. 현우는 제 아이일 뿐 당신 가문의 핏줄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부터 이 아이는 가짜 핏줄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고통이었다. 나는 테이블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나의 온몸이 떨렸다. 너를 믿고 내 모든 것을 걸었는데 내가 감히 나에게 20년간 가짜를 안겨주고 내 아들의 이름을 더럽혀. 내 목적이 뭐냐? 내가 이럴 수 없어. 서연은 마침내 며느리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증오와 냉정한 승리감이 교차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복수와 상속입니다. 어머니께서는 20년 전 제가 당신 아들과 결혼할 때 너의 가난한 친정은 가문의 수치다.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모욕이다라고 하셨죠. 저는 평생 그 모욕을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은 가문의 명예와 핏줄에 집착합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저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현우는 당신 아들의 핏줄이 아니니 상속은 저와 현우에게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 재산을 20년간 피땀 흘려 지키셨듯 저는 20년간 완벽한 연기를 하며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악랄함과 치밀함에 치를 떨었다. 내가 감히 이 모든 재산을 노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현우는 너의 그런 추악한 계획에 휘말릴 아이가 아니다. 어머니, 현우도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현우는 당신이 아닌 저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우는 곧 성인식을 치르고 당신 가문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 아이가 상속을 받는 순간 당신의 재산은 가짜 핏줄의 아이를 키운 대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서연은 나에게 서류 한 뭉치를 던졌다. 그것은 익명의 소장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서류였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법적 절차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서류에는 현우의 DNA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친부로 추정되는 인물의 정보 일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이틀 후 현우의 성인식은 당신의 가짜 상속자 인정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20년 전 주었던 모든 모욕을 피눈물로 갚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합법적으로 저의 복수 자금이 될 것입니다. 서연은 싸늘하게 웃으며 서재를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20년의 억눌린 증오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가 던진 소송 서류를 붙잡고 절규했다. 나의 평온했던 삶,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손자, 그리고 내가 평생 지켜온 가문의 재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가짜와 배신으로 얼룩졌다. 나의 가장 큰 필요는 이제 이 악몽 같은 진실을 어떻게든 부정하고 며느리의 잔혹한 복수와 가짜 핏줄이라는 위협으로부터 가문의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되었다. 나는 반드시 그녀의 계획을 막아내야 했다. 20년간의 고독한 집착이 결국 낳은 최악의 배신. 나는 이 파국을 막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며느리 서연의 충격적인 고백과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서류를 받은 강 여사는 밤새도록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그녀의 30년 세월,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며느리에게 쏟았던 20년의 신뢰가 가장 잔혹한 거짓으로 되돌아왔다. 서연, 내가 감히 나를 기만해. 너의 잔혹한 복수극에 내가 당할 수는 없다. 이 재산은 내 아들의 이름으로 지킨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에게 20년간 준 모욕보다 더한 치욕을 되돌려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강 여사는 즉시 가문의 고문 변호사를 불렀다. 그러나 변호사는 난색을 표했다. 사모님, 며느리 서연 씨가 제출한 소송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녀가 현우의 친부가 따로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현우는 법적으로 사모님 가문이 상속자가 아닙니다. 특히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DNA 감정 결과를 따르기 때문에 며느리 씨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해?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가짜를 안긴 여자에게 법이 유리하다는 것이냐?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나는 그 여자의 추악한 과거를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이 겪은 배신에 대한 정당한 복수를 원했다. 강 여사는 변호사에게 소송 대응을 맡기는 동시에 김 비서를 통해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녀는 이제 안전한 저택이라는 컴포트존을 벗어나 며느리의 과거라는 미지의 어둠 속으로 진입해야 했다. 돈은 문제가 아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탐정팀을 고용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며느리 서연이 우리 가문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을 파헤쳐와. 특히 현우의 친부가 누구인지, 서연이 왜 우리 아들에게 불임을 속였는지 그 모든 동기와 과정을 알아내야 한다. 탐정팀은 즉시 서연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강 여사는 생전 처음으로 외부의 힘을 빌려 가장 은밀했던 가족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CCTV와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며느리의 마음속은 20년간 완벽하게 닫혀 있었다. 며느리 서연은 강 여사의 이런 움직임을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저택에서 태연하게 지내며 현우의 성인식 준비를 돕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여유가 있었다. 강 여사는 서연의 그 완벽한 가면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중간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에는 20년 전의 낡고 흐릿한 사진들, 대학교 학적부, 그리고 신문기사 스크랩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모님, 20년 전 서연 씨는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인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지성으로 유명했죠. 이 남자는 당시 같은 학교 선배이자 그녀의 약혼자였습니다. 현우의 친부로 추정됩니다. 강 여사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현직 국회의원 에리원의 외아들, 김 실장이었다. 그는 당시 촉망받는 정계 인사의 아들이자 유력 재벌가의 사위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현직 정치인의 아들. 며느리가 감히 그런 집안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고. 서연이 이 재산을 노린 이유가 고작 나에 대한 복수뿐이 아니었단 말인가. 탐정은 서연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다. 서연 씨는 임신 직후 이 남자에게 버려졌습니다.
당시 에리원 측에서 가문의 명예와 김 실장의 정략 결혼을 위해 서연 씨를 협박했습니다. 거액의 돈을 쥐어준 후 태어날 아이의 존재를 영원히 비밀로 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돈과 치욕을 안고 당신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강 여사는 비로소 며느리의 증오가 단순히 자신의 모욕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다. 서연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모든 상류층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복수의 도구로 자신의 아이를 이용해 가문의 핏줄이라는 가장 신성한 가치를 더럽힌 것이다. 에리원의 아들을 상대로 나는 재산을 지켜야 한다. 김 실장, 현우의 친부. 그가 현우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서연과 손을 잡고 상속권을 노릴 것이다. 이 전쟁은 나와 며느리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을 가진 명문가와의 싸움이다. 강 여사는 전율했다. 그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지의 전쟁터로 진입했다. 그녀는 탐정에게 지시했다. 당장 김 실장과 서연이 최근에 접촉한 증거를 찾아. 그들이 상속을 앞두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증거만이 내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강 여사의 눈빛은 절망 대신 냉혹한 투사의 의지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헌신적인 며느리의 가면에 속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서재를 벗어나 피 묻은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 여사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 며느리 서연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현직 국회의원 아들 김 실장과 결탁하여 가문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명예를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서연의 완벽한 미소는 이제 섬뜩한 승리의 가면일 뿐이었다. 김 비서, 탐정팀 보고서는? 강 여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김 비서를 다그쳤다. 사모님, 탐정팀이 현우 도련님 성인식 하루 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실장이 현우 도련님의 친부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 사본, 그리고 서연 씨와의 은밀한 통화 녹취록과 비밀 접선 기록입니다. 김 실장은 현재 정계 복귀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서연 씨의 복수 계획을 자신의 자금줄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보고서를 확인한 강 여사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결국 돈이 목적이구나. 핏줄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고 그 더러운 돈으로 권력을 사려 해. 이들의 추악한 계획이 법정에서 통하게 할 수는 없다. 나는 그들의 공모와 잔혹함을 증명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계획이 기록된 증거를 찾아야 해. 강 여사는 서연의 방을 직접 뒤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마스터키를 이용해 서연의 방으로 들어섰다. 서연의 방은 마치 20년간의 헌신적인 삶을 반영하듯 빈틈없이 깔끔하고 무균 상태 같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다. 화장대의 화장품 배열, 옷장 속 옷들의 색깔 배치, 심지어 책상 위에 펜 하나까지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완벽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만든 강박적인 정리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 완벽함 속에 반드시 허점이 있을 것이다. 20년의 증오와 복수심을 기록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을 테지. 강 여사는 서랍장, 책장,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 밑까지 샅샅이 뒤졌다. 2시간이 넘게 방을 뒤졌지만 나온 것은 평범한 일상용품뿐이었다. 좌절감이 그녀를 덮쳤을 때 그녀의 시선이 방 구석의 낡은 앤티크 탁상 시계에 꽂혔다. 그 시계는 현우가 초등학교 시절 경매에서 재미삼아 사다 준 것이라며 서연이 항상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고 아꼈던 물건이었다. 강 여사는 그 시계를 집어들었다. 시계의 뒷판을 살펴보니 나사를 억지로 푼 흔적이 보였다. 그녀는 손톱으로 시계의 하단부를 힘주어 밀었다. 딸깍. 시계의 하단부가 분리되면서 그 안에서 작고 낡은 디지털 녹음기와 종이가 아닌 양피지 재질의 얇은 노트가 나왔다. 노트의 표지에는 잉크가 번진 필체로 VJ라고 쓰여 있었다. 강 여사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강 여사는 양피지 노트를 펼쳤다. 그것은 며느리 서연의 복수 일지이자 20년의 증오가 농축된 기록이었다. 복수 일지 내용 발췌. 199X년 10월 27일 L 의원 집안의 비열한 협박. 그들의 정략 결혼 때문에 내 아이를 사생아로 만들고 거액의 돈을 던져주었다. 나는 이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이 돈을 줬던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오리라. 강 여사의 아들, 그는 불임이다. 이 가문의 핏줄은 이미 끊겼다. 나는 그들에게 가짜 핏줄을 안겨주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킬 것이다. 202년 3월 15일 현우는 태어났다. 강 여사는 이 아이를 핏줄이라고 믿는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적인 집착이 있다. 그 집착을 이용해야 한다. 현우를 최고의 상속자로 키워 그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물려받게 한다. 그래야 내 복수가 완성된다. 나는 이 아이에게 진정한 어머니가 아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복수라는 칼을 쥐어준 도구일 뿐이다. 강 여사, 당신의 사랑은 곧 독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201X년 11월 8일 현우의 성인식이 임박했다. 김 실장과 접촉 완료. 그는 여전히 정계 복귀에 목말라 있다. 그는 현우를 이용해 상속 소송을 걸고 그 재산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재산은 나에게 복수를 위한 자금일 뿐이다. 20년의 헌신, 연극은 이제 끝난다. 강 여사는 일지를 읽으며 구토를 참았다. 서연은 자신의 아이까지도 도구로 사용하는 잔혹하고 치밀한 악마였다. 그녀는 이제 이 일지와 녹음기를 가지고 서연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며칠 전 밤 서연이 현우에게 비밀리에 말했던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왔다. 현우야, 내 친아버지는 따로 있단다. 이 집의 할머니는 널 사랑한 게 아니야. 널 그저 재산을 지키는 도구로 여겼을 뿐이야.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너는 이 가문의 가짜 상속자였어. 이제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진정한 내 것을 가질 시간이야. 엄마 편에 서야 해. 내 친아버지를 만나 이 재산을 함께 되찾아오자.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강 여사는 녹취록을 듣고 무너졌다. 며느리는 이미 가장 소중한 손자의 영혼까지 이용해 자신을 완벽하게 고립시켰던 것이다. 현우는 이미 진실을 알고 어머니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거칠게 열렸다. 며느리 서연이 외출을 끝내고 돌아와 강 여사의 방에 들어선 것이다. 그녀는 강 여사의 손에 들린 탁상시계, 양피지 일지, 그리고 녹음기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헌신적인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냉정하고 잔혹한 승부사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당신이 감히 제 방을, 제가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서연은 분노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강 여사는 녹음기를 들이밀며 소리쳤다. 내가 감히 이 가문의 가짜 핏줄을 안기고 나를 기만하고 내 아들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어. 이 일지와 녹음기가 내 추악한 복수 계획과 김 실장과의 공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너는 이제 끝났다. 서연은 조용히 강 여사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증거요? 어머니, 당신은 지금 이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제가 당신에게 받은 20년간의 멸시와 현우 친부에게 버림받은 치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지에는 당신 아들이 불임이었다는 사실과 당신의 광적인 핏줄 집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이 가문의 명예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가문의 체면, 당신 아들의 불명예스러운 비밀, 현우가 사생하였다는 사실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집니다. 며느리는 강 여사가 확보한 증거가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임을 역이용하며 협박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20년의 치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문의 수치를 잃을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수를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가문의 파멸을 택하십시오. 강 여사는 손안의 증거가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파헤친 진실은 가장 큰 무기였으나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폭탄이었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 대가로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고독이 드리워졌다. 이제 그녀는 파멸이냐 침묵이냐의 기로에 섰다. 강 여사는 서연의 협박 앞에서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며느리가 확보한 증거는 그녀의 복수 계획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가문의 명예를 파멸시킬 핵폭탄과 같았다. 법정에 서는 순간 강 여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조롱거리가 될 터였다. 나는 이 파멸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며느리는 복수를 원했지만 그녀의 복수심은 재산 획득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연결되어 있었다. 재산이 목적이라면 그녀에게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것이다. 나는 20년의 세월 속에서 놓쳤던 며느리의 진정한 인간적인 약점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강 여사는 즉시 탐정팀을 다시 소집했다. 서연이 왜 그토록 돈에 집착하는지 알아와. 김 실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왜 20년 동안 이 가문에 헌신하며 버텼는지
그 원동력을 찾아. 그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돈으로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탐정은 며칠 동안 서연의 과거를 깊숙이 파헤쳤다. 그리고 뜻밖에도 며느리 서연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유일한 사랑에 대한 보고를 가져왔다. 사모님, 20년 전 서연 씨가 현우 도련님을 임신하고 김 실장에게 버려졌을 때 그녀에게 남은 가족은 친정 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언니는 서연 씨가 임신으로 절망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서연 씨를 도왔습니다. 현재 그녀의 언니는 진행성 암투병 중이며 고액의 항암 치료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연 씨는 언니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 상속에 목을 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 여사는 이 보고서를 읽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복수심이 단순히 증오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복수를 위해 재산을 원한 것이 아니라 언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읽었던 냉혹함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통을 비로소 이해했다. 이것이 며느리의 유일한 약점이다. 가문의 명예라는 나의 약점과 맞설 수 있는 며느리의 가족애라는 약점. 강 여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서연과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현우의 성인식은 이미 지나갔고 친자 확인 소송 공판일이 코앞이었다. 서재 테이블 위에는 상속 서류, 서연의 복수 일지, 그리고 그녀 언니의 암 진단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서연아. 강 여사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냉정했지만 단호했다. 내 복수의 칼날이 결국 너 자신과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이제 연극은 끝내야지. 서연은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저는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저의 승리입니다. 강 여사는 서연의 언니 진단서를 앞으로 밀었다. 내 언니가 진행성 암투병 중인 것을 알고 있다. 내가 20년 동안 이 가문에 헌신한 이유, 내가 김 실장과 손잡고 이 재산을 노린 이유가 고작 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겠지. 돈이 복수 자체는 아니었다. 너의 복수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생존이었다. 서연은 무너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이 조각났다. 그녀는 강 여사에게 달려들어 진단서를 빼앗으려 했지만 강 여사는 단호하게 막았다. 서연의 눈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거짓 없는 눈물이 터져나왔다. 증오의 복수극은 결국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는 가장 순수한 감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어떻게 내 언니까지 건드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서연은 절규했다. 인간? 내가 나에게 가짜 핏줄을 안기고 내 아들의 이름을 더럽히고 현우의 영혼까지 이용하려 했을 때 나는 인간이었을까? 나는 이미 내 손에 의해 인간성을 잃었다. 이제는 생존의 논리로 말하자. 강 여사는 그녀의 카드를 내밀었다. 내 복수가 내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증거를 폭로하면 현우의 친부인 김 실장은 어떻게 될까? 에리원의 가문은 현우의 존재를 영원히 부정할 것이다. 내 언니는 국회의원 아들의 사생아 문제에 얽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복수는 내 언니의 생명까지 위협할 것이다. 모든 돈줄이 끊길 것이다. 강 여사는 서연의 가장 큰 약점, 즉 친정 언니에 대한 애정을 정확히 꿰뚫었다.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나는 거래할 용의가 있다. 나는 내 명예를 지키고 너는 내 언니를 살릴 수 있다. 나는 너에게 내 언니의 평생 치료비와 요양비를 책임지겠다. 대신 너는 나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영원히 포기해야 한다.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현우에게 진실을 함구해라. 서연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무릎을 꿇었다. 증오심과 복수심, 그리고 20년의 헌신이 이 순간 가족을 향한 사랑 앞에서 무력해졌다. 그녀는 결국 강 여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복수 대신 언니의 생명을 택한 것이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복수 일지와 녹취록 원본을 강 여사에게 넘겼다. 강 여사는 그 모든 증거를 벽난로에 던져 태워버렸다. 불길이 서연의 20년 복수심을 삼키며 타올랐다. 강 여사는 마침내 가짜 핏줄의 위협으로부터 재산을 지켜냈고 가문의 명예를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획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가 지켜낸 재산은 결국 며느리의 가장 깊은 사랑을 이용한 냉정한 승리였기 때문이다. 가져가거라. 내 언니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현우에게 절대 이 진실을 말하지 마.
이 집안의 주인은 오직 나와 현우뿐이다. 내 언니가 완치되는 순간 너는 이 집에서 영원히 떠나야 한다. 며느리 서연은 강 여사의 조건을 수용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그녀는 언니의 치료비를 위한 각서를 받고 복수심과 20년의 헌신을 모두 내려놓은 채 조용히 저택을 떠났다. 며칠 후 현우의 성인식이 외부에 공표된 대로 성대하게 치러졌고 가문의 모든 재산 상속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강 여사는 마침내 가짜 핏줄의 위협으로부터 재산을 지켜냈고 가문의 명예를 보존하며 자신의 컴포트 존으로 귀환했다. 강 여사는 서재에 앉아 깨끗해진 상속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서류에는 현우의 이름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승리감은 분명히 느껴졌지만 그 감정은 씁쓸한 공허함을 동반했다. 20년의 고통과 배신을 겪고 얻어낸 승리의 뒤에는 뼈아픈 대가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첫째, 20년의 세월이 가짜였음이 주는 고독과 심리적 대가. 강 여사는 자신이 20년 동안 사랑하고 키운 손자가 핏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진실을 영원히 함구해야 하는 고독이라는 감옥에 갇혔다. 현우를 볼 때마다 그의 눈빛에서 며느리의 기만이 떠올랐고 그를 향한 애정은 의무와 집착으로 변질되었다. 나는 재산을 지켰다. 하지만 내 아들의 핏줄은 영원히 끊겼다. 이 아이는 내 손자지만 내 손자가 아니다. 나는 평생 이 완벽한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한다. 강 여사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는 서연의 복수를 막았지만 자신이 만든 거짓의 세계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재산을 지킨 냉정한 수호자와 진실을 알고 고통받는 외로운 노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둘째, 현우와의 회복 불가능한 심리적 단절. 서연이 떠난 후 현우는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졌다. 그는 할머니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강 여사는 냉정하게 요양이라는 거짓말로 일축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저에게 아무 말 없이 떠나셨어요? 엄마가 저를 미워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잘못한 건가요? 현우의 불안정한 눈빛은 강 여사의 가슴을 찔렀다. 강 여사는 현우를 안았지만 그 포옹은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통제였다. 내 엄마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이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다. 내가 할 일은 이 재산을 책임지는 것뿐이다.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해. 강 여사의 말은 현우에게 사랑이 아닌 의무를 주입했다. 현우는 할머니의 집착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감지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벽이 생겼다. 강 여사는 재산을 얻었지만 손자와의 진정한 신뢰와 관계를 완전히 잃은 것이다. 현우는 상속을 받았지만 고독한 인형이 되어버렸다. 셋째, 복수의 씨앗과 김 실장의 위협. 강 여사는 서연에게 언니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서연의 20년 증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서연이 떠나기 전 남긴 말은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어머니, 저는 제 언니를 위해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짜 핏줄에 대한 집착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고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우의 친부, 김 실장이었다. 소송은 취하되었지만 김 실장은 강 여사가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 필사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현우를 통해 재산을 노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강 여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김 실장의 제도전과 며느리의 복수 여파라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 강 여사는 이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냉정한 평화를 쟁취했지만 그녀의 일상은 깊은 고독과 끊임없는 의심으로 채워졌다. 저택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닌 단절을 의미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며느리의 헌신도 아들의 핏줄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재산과 그 재산을 지키려는 강박적인 집착만이 남았다. 강 여사는 자신이 쟁취한 승리가 사실은 가장 고독한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매일 밤 현우의 방을 몰래 찾아가 잠든 손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현우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엄마라는 소리는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며느리 서연이 떠난 지 1년 반이 흘렀다. 저택은 다시 완벽한 질서 속에 고요를 찾았다. 강 여사는 매일 아침 현우가 상속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재단 경영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안도했다. 그녀의 일상은 재산 지키기와 가짜 핏줄 감시하기로 요약되었다. 그녀는 재산을 지켰지만 그 대가로 영원한 의심과 고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현우는 이제 대학 2학년이 되었고 겉으로는 할머니의 기대에 순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할머니의 차가운 통제는 현우의 내면을 곪게 만들었다.
그는 할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쳤다. 어느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강 여사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재단 경영 수업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꿈꿔온 서양 미술사를 전공하고 싶어요. 제 안에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강 여사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 미술? 헛소리. 너는 이 가문을 이어야 할 사람이다. 내가 지금 수천억 대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인데 한가롭게 예술을 논할 때냐? 너는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어. 예술은 내가 이 재산을 완벽하게 통제한 후에나 생각할 일이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이 재산의 주인이 되어도 저는 할머니의 꼭두각시일 뿐이잖아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현우는 처음으로 강하게 반항했다. 강 여사는 현우의 반항을 서연의 복수심이 남긴 잔해로 해석했다. 내 엄마에게서 들은 추악한 소리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구나. 내가 재산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내 엄마처럼 너도 이 집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다. 명심해. 강 여사의 강압적인 태도는 현우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무언가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어머니 서연이 자신에게 억압받고 떠났다고 믿기 시작했다. 현우는 할머니의 감시를 피해 대학가에서 어머니 서연과 우연히 마주쳤다. 서연은 언니의 요양을 돕기 위해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엄마, 저를 왜 피하세요? 저를 정말 버리신 거예요? 현우는 눈물을 참으며 서연에게 다가섰다. 서연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현우를 외면했다. 현우야,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삶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너의 할머니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그것이 내가 이 집에서 안전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야. 서연은 강 여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까지 억눌러야 했다. 현우는 서연의 눈빛에서 슬픔과 억압을 읽었고 할머니의 거짓말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 강 여사의 눈을 피하며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이 사건 직후 강 여사는 현우의 행동을 더욱 철저히 감시했다. 그녀는 김 비서를 시켜 현우의 휴대폰 사용 내역과 이메일 계정을 몰래 조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현우가 익명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연락하고 있었다. 그 익명의 발신자는 바로 현우의 친부 김 실장이었다. 김 실장은 현우에게 조용히 접근하여 핏줄의 유혹이라는 독을 주입하고 있었다. 김 실장이 현우에게 보낸 편지 내용. 사랑하는 아들 현우에게. 내가 가진 예술적인 재능은 내 친아버지인 나에게서 온 것이다. 내 할머니의 가문은 너를 재산을 지킬 도구로 여길 뿐이다. 나는 너를 이해하고 내 꿈을 지지한다. 너는 내 핏줄이다. 내가 원하는 자유를 찾으려면 그 낡은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에게 와야 한다. 상속 재산의 절반은 내 자유를 위한 자금이다. 나를 만날 용기가 있느냐? 강 여사는 그 이메일을 읽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1년 반 전 돈과 명예로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짜 핏줄의 그림자가 현우를 통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김 실장은 서연이 재산권을 포기했음을 알았기에 이제 친부의 권리와 현우의 반항심을 무기로 삼아 재산에 손을 대려 한 것이다. 안 된다. 김 실장, 내가 감히 내 손자를 빼앗고 다시 내 재산에 손을 대려 해. 내가 묻어버렸던 가짜 핏줄의 그림자가 현우를 통해 다시 나를 위협하는구나. 강 여사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킨 것은 차가운 종이 조각일 뿐 현우의 마음은 며느리와 김 실장의 잔혹한 진실게임 속에서 병들고 있었다. 현우는 이제 할머니의 집착과 친부의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는 최대 약점이 되었다. 강 여사는 자신이 지켜낸 재산과 명예를 최종적으로 지키기 위해 손자와의 관계, 그리고 친부와의 법적 싸움이라는 피할 수 없는 전쟁에 다시 뛰어들어야 했다. 그녀의 귀환은 고독한 평화가 아닌 더 큰 위협과 피할 수 없는 재도전의 시작이었다. 이번 싸움의 승패는 재산이 아닌 현우의 영혼에 달려 있었다. 강 여사는 이제 핏줄과 사랑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요구받는 기로에 섰다. 강 여사는 현우의 친부 김 실장이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현우에게 맹렬히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 실장의 목적은 명확했다. 강 여사의 가문의 명예에 대한 집착이 깨지기 전에 현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상속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었다. 사모님, 김 실장 측 변호사가 오늘 최종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현우 도련님에게 진실을 폭로하고 상속 재산 분할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우 도련님이 이미 친부와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이 불리합니다. 김 비서가 보고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 여사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20년 동안 며느리를 감시하고 협박하여 간신히 지켜냈던 재산이 결국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시선이 재산 서류가 아닌 친부와 할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통받는 현우의 눈빛에 고정되었다. 나는 핏줄을 지키려 20년을 살았다. 내 아들의 핏줄이 끊겼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그 핏줄 때문에 내 아들도 잃었고 이제 내 손자까지 잃게 생겼다. 현우는 가짜 핏줄이지만 내가 20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키운 나의 손자다. 강 여사는 핏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명예와 돈의 노예로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선택하고 그 진실이 가져올 모든 대가를 감수하기로 했다. 강 여사는 김 비서를 통해 현우의 친부인 김 실장에게 마지막 담판을 제안했다. 다음 날 강 여사는 김 실장을 서재로 불렀다. 서재 테이블 위에는 현우의 상속 서류, 서연의 복수일지 사본, 그리고 김 실장이 현우에게 보낸 편지 사본이 놓여 있었다. 김 실장, 당신의 목적은 돈이겠지. 현우는 당신에게 정계 복귀 자금일 뿐이다. 나는 20년 전 며느리에게서 이 아이를 사들였듯 이제 당신에게서도 이 아이를 사드리겠다. 당신이 원하는 돈을 줄 테니 현우에게서 영원히 떠나라. 김 실장은 비웃었다. 강 여사, 당신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현우는 이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은 법적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던 핏줄이 이제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현우는 상속을 포기하고 저와 함께 갈 것입니다. 당신은 20년간 기만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강 여사는 분노 대신 단호한 침묵으로 김 실장을 응시했다. 그리고 현우를 서재로 불렀다. 현우는 잔뜩 긴장한 채 서재에 들어섰다. 눈앞에는 친부라는 남자와 냉정한 할머니, 그리고 산더미 같은 재산 서류가 놓여 있었다. 현우야. 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우에게 다가섰다. 할머니가 너에게 숨겼던 잔혹한 진실을 이제 내 친아버지 앞에서 모두 말해주마. 강 여사는 현우에게 출생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들이 불임이었던 사실, 며느리의 복수, 그리고 친부 김 실장이 너를 재산 상속의 도구로 버렸던 사실까지. 나는 너를 핏줄로 사랑했지만 이제야 알겠다. 그것은 재산에 대한 나의 집착이었을 뿐 너의 영혼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 친아버지는 너를 버렸고 내 엄마는 복수를 위해 너를 이용했다. 나 역시 너를 재산을 지키는 방패로 삼았다. 강 여사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20년의 죄를 고백했다. 현우는 충격으로 눈물을 쏟았다. 할머니, 저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였나요? 저는 이 재산을 위한 도구였을 뿐인가요? 김 실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우에게 다가섰다. 아니다, 현우야. 내 친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이 할머니의 낡은 집착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자유와 명예를 줄 것이다. 이 재산을 포기하고 나에게 오너라. 강 여사는 고개를 들고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말했다. 현우야. 나는 내 핏줄에 집착했지만 이제 그 집착을 버리겠다. 이 재산은 내가 원한다면 내 것이다. 내가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너는 이 재산과 핏줄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한 내 손자다. 이젠 내 인생을 살아라. 강 여사는 현우에게 재산이 아닌 선택권을 주었다. 그녀는 핏줄이라는 낡은 가치를 버리고 손자의 행복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선택하며 완전히 변화했다. 현우는 깊은 고뇌 끝에 김 실장을 응시했다. 당신은 제 친아버지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가장 낯선 사람입니다. 저를 버리고 이제 와서 제 재산을 노리는 당신에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 여사를 바라보며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는 이 모든 상속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재산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제가 원하는 것은 할머니의 진정한 사랑과 제 삶의 자유뿐입니다. 현우는 상속을 포기하고 할머니와의 진정한 관계와 자신의 자유를 택했다. 이 선언은 김 실장의 상속 소송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김 실장은 분노와 욕망을 감추지 못한 채 퇴장했다. 강 여사는 현우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녀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닌 손자의 영혼을 지키는 것에서 비로소 최종 승리를 얻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핏줄 집착을 완전히 버렸고
남은 재산을 현우의 이름으로 된 미술재단 설립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강 여사는 자신이 만든 가짜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20년의 고독한 전쟁은 끝이 났다. 이제 저택에는 핏줄의 강철 냄새 대신 현우의 그림 냄새와 조건 없는 가족애의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가장 잔혹한 출생의 비밀과 상속전쟁이라는 충격적인 주제로 사회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거액의 재산을 둘러싼 암투나 가짜 핏줄이라는 막장 설정만을 다룬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핏줄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가치 중 무엇이 더 소중한지, 그리고 집착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묻는 시어머니 강 여사의 고독하고 처절한 영혼의 여정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평생 가문의 명예와 핏줄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 집착 때문에 며느리의 잔혹한 복수를 자초했고 가장 사랑했던 손자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가 20년간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결국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고독과 의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마지막 순간 핏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손자의 행복과 자유라는 진정한 가치를 선택하며 위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최종 승리는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닌 손자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그와의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현우가 상속 재산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섰을 때 강 여사는 비로소 가짜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며느리 서연 역시 복수라는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친정 언니를 향한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 앞에서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결국 생존과 가족애를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서연의 그 절박한 사랑을 이용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녀의 언니를 도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낡은 집착이나 굴레에 갇혀 계십니까? 부모의 기대, 낡은 명분, 돈에 대한 강박, 혹은 핏줄이라는 이름의 맹목적인 집착 때문에 정작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가짜의 독은 무엇입니까? 강 여사가 20년 만에 가짜 핏줄이라는 독을 토해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선택했듯이 당신의 삶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랑과 자유, 그리고 용기는 영원히 남습니다. 저희 채널은 시니어 세대가 겪는 현실적인 고통과 그들의 위대한 극복을 담아내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드렸다면, 채널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용기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은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니어의 숨겨진 인생 비밀을 담은 충격적인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시청자님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